대천세계는 수많은 평면이 교차하는 장소로 많은 클랜이 사는 곳이며 군주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내레이터는 3년마다 심판의 거울이 극도로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선발하여 그들을 위한 영적 도전의 길을 활성화하고 도전을 통과함으로써 그들이 5대 아카데미에 직접 입학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젊은이가 숲을 뛰어넘어 강가에 멈춥니다. 그는 심판의 거울이 왜 자신을 영적 도전 후보로 선택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재능이 없고 5대 아카데미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강에서 물을 마려고 할 때 자신을 제거하려는 소녀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그녀를 막아서서 전투에 들어갑니다. 결국 소녀가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목에 칼이 겨눠진 채로 그는 그녀에게 왜 자신을 제거하고 싶어 하는지 묻고 그녀는 그를 좋아하고 싶지 않으며 자신의 수련에 집중하고 싶다고 대답하지만 그의 모습이 그녀의 평온한 마음을 방해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녀의 훈련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깁니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들은 닌자 무리에게 방해받고 도망치지만 즉시 둘러싸입니다. 닌자들과 싸우려고 팀을 이룬다. 하지만 소녀 루오리는 묘성에게 결박 로프에 붙잡히면서 그의 이름을 외친다. 묘성은 루오리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그를 구하려고 하지만 결국 붙잡힌다. 한 명의 닌자는 그들에게 기운의 길이 기선의 완전한 통제 아래에 있다고 말한다. 묘성은 루오리를 위해 피약을 제안하지만 그들은 묘성이 오늘 기선의 명령으로 체포되어야 한다고 알려주며 거절한다. 루오리는 독침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닌자들이 그녀에게 장난을 치려고 하는데 묘성이 분노로 고함을 지르며 주변을 폭발시켜 멈춘다. 눈이 내리는 날 성 안에서 주저우라는 남자가 복마님에게 류칭텐이 류영토를 공식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한다. 그런데 문이라는 다른 남자가 나타나 그에게 물링이 인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한다. 복마님은 문에게 무엇이 그를 이곳으로 데려왔는지 묻고 문은 북쪽 기운의 세계에서 9개의 지옥새가 방출한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봉은 문에게 류징시안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지 묻고 9지옥새를 계속 추적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주가 봉에게 아직도 젊은 주인을 걱정하는지 묻습니다. 봉은 진이 영로길에서 추방된 이후로 영로실에 틀어박혀 있다는 말을 합니다. 봉은 영로시험이 결국 5대학에 입학하는 유일한 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주가 분위기를 밝히며 북부 영로학원이 지급 학생들을 위한 청급 입학 경진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하고 무첸첸 이띵후이 찬자대 다도이츠 셴신부이 한편 예술실에서는 진이 닌자들을 죽이고 판단의 거울에 의해 고향으로 추방되는 장면을 회상합니다. 그는 루오리에게 혈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와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는데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대탑 기술입니다. 다음 날 한 남자 린칭텐이 지하 건물로 가서 겨자색 팔찌를 만집니다. 팔찌는 거울로 변환되어 그에게 검은 기괴한 늪을 보여줍니다. 그는 9마리의 저승새를 보고 충격을 받으며 새의 정기를 섭취하여 아버지의 유지를 이행하고자 하는 북부 영적 세계 통일의 꿈을 이루기로 약속합니다. 그는 두 아들 양과 류무백을 만나 그들이 청급 입학 시합을 준비했는지 물어보고 그들은 긍정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는 무백에게 시합을 위한 파괴적인 유물을 주며 외펑의 아들이 영도에서 추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반드시 시합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날 시합장에서는 학장이시 선생님과 모 선생님에게 묵첸 시포才长的问题 모 선생님은 막첸 已经被提出了陵路但如果他想进入武大书院他一定会来的与此同时刘青天试图挑衅凤问他为什么他有才华的儿子没有来参加比赛但凤挥手让他走开羚羊和谭青山之间的战斗正在进行中羚羊准备结束战斗但有人扔了一块石头他停了下来사람들이 놀라며 돌아보는 가운데 그 사람이 무천임이 밝혀진다. 린양이 그와 싸우자고 도전하고 무천은 받아들인다.
학장은 양측이 동의했으므로 결승전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둘 다 자신의 기술을 선보인다. 린양이 궁극의 공격을 풀어놓지만 천도 대탑수를 발동하여 그의 공격을 막는다. 천이 양을 마무리하려고 공격하지만 멈추고 승자가 된다. 양이 정신파괴 구슬로 천을 공격하려 하지만 천이 그것을 막고 그로부터 가져간다. 천이 구슬이 곧 폭발할 것임을 깨닫지만 양의 형제 린무백이 나타나서 그것을 진정시킨다. 그는 첸에게 자신의 동생을 용서해달라고 부탁하고 첸은 그의 도움에 감사한다. 교장 선생님은 결국 동부 지점의 수링, 무첸, 탄칭산과 서부 지점의 린양이 수상자라고 발표했다. 무첸은 고개를 들고 루오리를 기다리라고 말하며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한다. 몇몇 남자 그룹이 루오리와 그녀의 파트너에게 다가가지만 그녀는 저항한다. 노인은 루오 최고 존재가 그녀에게 하나의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그것을 북쪽 영적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전하고 즉시 그녀를 보내야 한다고 한다. 붉은 가면을 쓴 남자가 그녀를 처치하라고 명령하지만 노인은 포털을 열고 루오리를 보내며 루오 최고 존재의 부활이 그녀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루오리는 북쪽 영적 영역에 나타나 왜 그녀가 무첸의 고향으로 재앙을 해결하러 보내졌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는 돌아서 자신의 검을 보고 할아버지의 홀로그램이 나타난다. 그는 그녀에게 독침에 중독되었다고 알려주며 해독되지 않으면 성녀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북방 영혼계에서 태어난 구천조사의 피가 불사조의 피일지라도 그 독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리가 검을 들고 떠나려는데 붉은 가면의 남자가 그를 따라갑니다. 붉은 옷을 입은 남자가 유씨 땅으로 침입하여 겨자팽이를 가져가려는데 경비병들이 그를 애워쌉니다. 싸우면서 유민근 그 남자가 악혈족 출신이라고 알아차리고 그의 의도를 묻지만 남자는 무시하고 도망칩니다. 그 후 진은 북방 영혼계의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대탑술만으로는 5대학의 자리에 오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씨 땅으로 돌아와 민바와밍은 청천에게 겨자팽이가 도난당했고 그 범인은 악혈족 출신이라는 보고를 합니다. 청천은 그 남자가 혈살이라며 정충 사용자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우밍에게 즉시 그를 잡으라고 명령하며 머스터드 팔찌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칭티아는 문바이의 첸에 대한 생각을 묻지만 문바이는 그저 장난꾸러기일 뿐이라고 말한다. 칭티아는 그에게 첸을 과소평가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첸이 그의 형을 물리친 것처럼 그를 물리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5대 학원에 단 하나의 씨앗자리만 있다고 덧붙이며 문바이는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숙인다. 다음 날 첸의 누나 시아널이 그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며 그는 루오리가 큰 덩어리 고기를 제공했던 일을 떠올린다. 시아널은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고 무첸은 팀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영적인 예술을 주어야 한다고 한다. 첸은 동의하지 않지만 첸의 많은 설득 끝에 결국 그녀는 동의하며 그가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함께 영적인 예술 탑으로 가서 감독 교사를 만난다. 시아노는 진을 도와 그를 산만하게 하고 진은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지만 그곳에서 리우 무바이를 만난다.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무바이는 떠나지만 진에게 나쁜 예술과 좋은 예술이 모두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라고 조언한다. 진은 방에 들어가려 하지만 힘의 장벽에 막힌다. 그는 영혼의 움직임 단계 후반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출입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듣는다. 진은 한숨을 쉬며 아직 영혼의 움직임 단계 중간 단계에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바이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고 그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진이 태양 법칙에 치명적인 표식을 말하자 무바이는 충격을 받는다. 무바이는 그것을 집어들고 그것이 토양의 시향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말하며 진에게 그것을 연습할 준비가 되었는지 묻는다. 진은 두루마리를 모으고 봉인을 확인한 후 그것을 열려고 시도한다. 무바이가 그에게 열지 말라고 경고하지만 첸이 봉인을 제거하자 폭발이 일어난다.
채는 눈을 뜨고 자신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위를 쳐다보며 그를 바라보는 거대한 녹색 진을 괴물을 보고 둘은 전투에 나서고 첸이 승리한다. 하지만 8개의 녹색 거인이 나타나 그를 압도하며 그는 내면에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그들을 돌로 변하게 하는 비명을 지른다. 첸의 기쁨은 거인이 재생되면서 짧아지고 그는 탈출할 방법을 찾는다. 한편 무바이는 첸이 두루마리 안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떠나려 하지만 첸이 성공적으로 두루마리에서 나오자 멈춘다. 피약살자는 겨자색 팔찌를 바라보며 그의 주인이 루 가족과 함께 9개의 저승새를 섭취하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루민과 그의 병사들이 그를 둘러싸며 방해한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민기 그의 등을 향해 창을 던지고 병사들에게 그를 쫓으라고 명령한다. 다음날 재판에서 시와모는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짐승 에너지의 수치와 수준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고 알리고 북쪽 영적 평면에 발을 디디면 짐승 에너지를 수련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시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자 저는 채널, 수링, 칭산과 함께 포털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여 마주친 괴물들을 함께 물리칩니다. 한편 무바이, 밍, 홍링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빛의 영적 과일을 발견합니다. 무바이는 불의 영적 원숭이들이 지키고 있어서 접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홍링은 계획을 세우고 불의 원숭이들을 첸팀 쪽으로 유도하여 그들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채널은 링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지만 무바이가 그들을 중단시키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루밍은 부상을 입은 채로 숲에서 피해 도살자를 찾으라고 병사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때 한 병사가 나타나 근처에서 들린 고투 소리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 루리는 숲에서 불타는 괴물과 싸우고 있으며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여인이 되는 대신 겨자 팔찌를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루리는 그를 거부하고 공격을 시작한다. 옥과일 나무로 돌아가자 더 많은 불타는 원숭이들이 나타나 무천과 다른 이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그들 모두 불타는 원숭이들을 물리치고 각자 놀라운 기술을 선보인다. 단 차이너는 원숭이의 눈에 띄게 두려워하고 있다. 불행히도 더 많은 불타는 원숭이들이 나타나 그들을 포위하지만 무천이 계획을 세운다. 나머지 이들은 그가 탑 예술과 영혼 파괴 구슬을 결합해 불타는 원숭이들에게 발사하여 그들을 재로 만들었을 때 놀란다. 첸은 돌아서서 무바이에게 생명의 보물을 방금 사용했으니 더 많은 옥 영적 과일을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무백은 모든 사람이 과일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거절하고 말합니다. 한편 루리가 강력한 공격을 가해 핏도륙에게 큰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 후 학생들은 옥과를 나눠 먹지만 거대한 원숭이가 나타나자 멈춥니다. 무백은 이것이 불정신 원숭이 왕이고 영혼 회전 단계, 중기 단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말을 듣고 수링은 자신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갑자기 자신감을 느낍니다. 그는 원숭이 왕에게 다가가지만 청산이 그를 막아서서 원숭이 왕에게 노출됩니다. 핏도륙은 숲을 통과하며 루리가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찾아냅니다. 그는 계속 걸어가다가 유영역의 함정에 빠집니다. 유민근 겨자팔찌를 요구하지만 그는 거부하며 성녀와의 관계를 망치지 말라고 말한다. 블러드 슬로터는 고군분투하다가 유밍의 군인들에게서 부상을 입고 탈출한다. 민근 군인들에게 북부 영혼 아카데미에서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하고 블러드 슬로터에 대한 수색을 계속하라고 명령한다. 그동안 무첸과 무바이가 개입하여 수링을 원숭이 왕으로부터 구한다. 무바이와 무첸은 괴물을 저지하려고 하고 다른 이들에게 옥 과일과 함께 도망치라고 말한다. 학생들이 떠나자 원숭이 왕이 그들을 쫓아오고 무바이는 그것이 옥 과일을 가진 자들을 쫓고 있음을 깨닫는다. 무바이와 무첸은 원숭이 왕을 물리칠 계획을 생각하며 괴물을 쫓아간다. 무첸은 원숭이 왕에게 다가가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결국 태양 법칙의 치명적인 표식을 사용하여 괴물을 쓰러뜨린다. 무바이는 무첸이 금지된 영혼의 기술을 다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동요한다.
그들이 떠나려 할 때 원숭이 왕이 튀어 올라오고 무첸은 무바이에게 이미 영혼 회전 단계의 후반에 도달했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것이 그들을 쫓아오자 둘 다 도망치지만 무바이는 불원숭이가 오직 무첸만 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에게 혼자 해결하라고 말한다. 무첸은 원숭이 왕을 절벽 끝으로 유인해 떨어뜨리도록 속인다. 무바이가 그를 끌어올리려 할 때 괴물이 아래에서 나타나 무첸의 다리를 잡는다. 무첸은 무바이에게 끌어올려 달라고 애원하지만 무바이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놓아버려서 그와 괴물이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게 된다. 무바이는 아버지가 자신의 명령을 수행했으니 만족해야 한다고 독백한다. 그는 갑자기 소리를 듣고 나무 덤불에서 루어리를 보게 된다. 그는 그녀에게 괜찮은지 물어보고 북부 정신학원에서 온 자신을 소개합니다. 로리가 마지막 말을 듣고 무첸师傅认识무첸的问题。随后，刘明向师和莫大师报告了谢莎的情况，并承诺帮助他对付叶莎。陈二和其他人回到营地，向大师们汇报了牧尘和穆拜的情况。森林里，穆拜告诉罗里，牧尘和后王一起掉下了悬崖，但他把剑指向他说牧尘不会轻易死去。他转身跳下悬崖去寻找牧尘。与此同时，在营地里，莫大师和穆白回来了。陈二去问他们关于牧尘的情况。穆白的照头说他和后王一起掉下了悬崖。그러나 사사 오빠는 제자들에게 3명의 제자가 죽었고 6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하고 시험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과를 분석하고 유무바이 팀이 우승자라고 선포합니다. 사사 오빠가 은신정령 엘릭서를 유무바이에게 수여하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불꽃 원숭이 영수를 던지며 소리칩니다. 누가 가져왔는지 의아해하는 순간 무첸 갑자기 나타납니다. 진월이 그의 몸에 있는 상처를 살펴보려 하지만 그는 큰일 아니라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용표범이 원숭이 왕으로부터 그를 구했다고 설명합니다. 무모 선생님은 이를 듣고 무첸과 진월 팀에게 첫 번째 상을 수여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신호가 나타나고 류명이 혈살의 행적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유무바이는 실제로 그를 해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류명은 모른다면서 은발의 여성이 그와 싸웠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설명을 듣고 첸은 그 사람이로 리임을 깨닫고 그녀를 찾으러 떠난다. 민근무 바이에게 왜 첸을 막지 않았냐고 묻고 그는 다른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한다. 로리는 숲에서 피 자국을 보며 무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한다. 한편 첸 어른 첸을 멈추도록 설득하려고 하고 류 가족 전체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나아간다. 무첸은 피의 태블릿을 찾고 있었던 때를 기억하고 결국 sup에서 처음으로로 리가 몇 명의 남자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제압해 그녀를 구한 적이 있다. 그 남자들은 지슌의 병사들이었다. 한편 로리는 죽은 원숭이 왕을 만나고 무첸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무첸이 숲을 계속 지나가자 첸 얼이 그를 멈추고 어딘가에서 소리를 들었다고 말한다. 피의 학살자가 결국 나타나고 그들은 그가 피의 악마 부족 출신임을 깨닫는다. 채널은 그가 3명의 학생들을 처치한 사람인지 묻고 그는 사악한 웃음을 지으며 5명의 실종된 학생들의 시체를 보여준다. 무첸은 그에게 로우리에 대해 묻지만 혈악은 첸과 로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그에게 공격을 가한다. 둘은 격돌하고 무첸은 태양 법칙의 치명적인 표식을 활성화하여 큰 폭발을 일으킨다. 로우리는 갑자기 나타나 나무 뒤에 숨어 그들을 지켜본다. 혈악은 중급 단계의 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표식을 가질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한다. 로우리는 무첸을 바라보며 첸 얼이 그를 돌보는 모습이 부럽다. 첸 얼은 혈악에게 도전하지만 혈악은 우위를 점하고 그녀를 붙잡는다. 그는 무첸에게 그의 성녀를 훔쳤으니 그의 눈앞에서 그의 여자도 훔치겠다고 하며 그녀와 재미를 보려고 한다. 무첸은 일어나려고 애쓰고 마침내 그의 어두운 힘을 발휘하자 블러드 슬로터는 그 힘을 즉시 인식한다.
그는 무천을 공격하려 하지만 쉽게 날아간다. 무천은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나아가지만 그의 앞에 나타난 천하가 그를 진정시킨다. 블러드 슬로터는 무천의 이름을 듣고 그의 주인이 그를 먹이로 삼고 싶어 했다고 말하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블러드 슬로터는 병사들의 소음을 듣고 무천에게 겨자 팔찌를 준다. 그는 도망치려 하지만 리우밍에게 맞는다. 블러드 슬로터는 여러 악령을 풀어놓고 그들을 가두려 하지만 문바이는 그것들을 모두 파괴하고 그를 잡아낸다. 블러드 슬로터는 그가 무천을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무천이 이미 그를 다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무바이는 무첸 이 영혼 이동 단계 중급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겨자 팔찌를 요청하지만 블러드 슬로터는 그것을 무천에게 주었다고 말한다. 결국 그는 무바이에게 타격을 입히고 도망치면서 무천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고 말하고 그를 신의 주님이라고 부른다. 리우밍은 그를 쫓기로 계획하고 무바이에게 무천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제거하라고 지시한다. 무바이는 무첸을 만나 그의 할아버지의 유산을 돌려주라고 말하지만 무천은 겨자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부인한다. 사부들과 다른 학생들이 도착하고 무천은 심하게 다친 척한다. 린양은 실종된 5학생의 시체에 그들의 주의를 끈다. 무바이는 시사부 마스터쉘에게 신의 영혼 단계에 있는 사람만이 블러드 슬로터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하고 시사부는 이를 확인하며 북부 영적 영역 전체에서 그렇다고 말한다. 신령 단계에 있는 사람 수는 그와 모 선생을 제외하고는 10명이 안 되지만 무바이가 그를 심하게 다치게 한 것이 무천이라고 알려주자 충격을 받는다. 모 선생은 이상하다고 말하며 린양이 화가 나서 무천에게 피학살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지 묻는다. 취하널은 무천을 옹호하며 린양에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5명의 실종 학생들이 피학살자에게 처치당했다고 말한다. 린양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군인들에게 무천을 리우의 영토로 데려가 그의 아버지에게 신문을 받게 하라고 명령한다. 그러나 모 선생은 그를 막으며 학생 문제는 학원이 관리해야지 리우의 영토에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린양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군인들에게 그의 명령을 따르라고 한다. 모 선생은 린양이 듣지 않을 것임을 깨닫고 갑자기 만물 짐승 기록에 32번째 금천 늑대를 풀어놓는다. 무바이는 상황을 깨닫고 린양을 대신해 모 선생에게 간청하러 간다. 그는 모 선생에게 무천이 살라오 치명적 표식의 영적 예술 덕분에 피학살자를 다칠 수 있다고 말한다. 모 사부는 놀라며 금지된 예술이라고 말하지만 무바이는 그걸 무천에게 빌려줬다고 말한다. 무바이는 무천에게 겨자 팔찌를 찾으러 가지만 찾지 못하고 무천은 기절하는 척한다. 다음날 눈 내리는 아침에 무천은 취너를 찾아가 그녀의 옷에서 팔찌를 제거한다. 그녀는 그걸 어떻게 숨겼는지 묻고 그는 그녀의 품에 누워있을 때라고 속삭인다. 사부들이 무바이와 함께 도착하고 시사부는 무천에게 혈압과의 싸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말하라고 요청한다. 무천은 설명하려고 앞으로 나서지만 갑자기 다시 기절하는 척한다. 린양은 그가 연기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바이는 절대 무천이 살아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맹세한다. 다음 날 시사부는 무천을 확인하러 가지만 칭사는 그가 여전히 혼수 상태라고 말하고 그들은 떠난다. 그동안 무성은 포털을 통해 도망치고 있다. 마을을 달려 아버지에게 팔찌를 보여주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 그는 정신력의 떨림을 느끼고 뒤쫓아오는 것을 알아차린다. 무성은 정신 비도를 보고 여성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의도적으로 신비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 무성은 놀라서 어떻게 그녀가 자신을 알게 되었는지 묻고 그녀는 무성 땅의 유명한 영주에 대해 모두 알고 있다고 답한다. 마침내 그녀는 가면을 쓰고 우산을 들고 나타난다. 무성은 그녀를 요정 언니라고 부르고 그녀는 떠나기 전에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가 머스타드 팔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한다. 그는 영혼의 비다이어그램을 깨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거울 이미지에 많은 함정에 부딪힌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도로가 갑자기 물벽으로 변한 이유를 궁금해하지만 로우리가 나타나서 바깥에서 영혼의 비다이어그램을 깨려고 한다. 다이어그램 안에서 무천은 로우리의 환상을 보고 그녀가 자신을 붙잡자 빠져든다. 그는 갑자기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요정 자매의 가면을 베어낸다. 그는 태양 법칙에 치명적인 표식을 사용해 돌파하려 하지만 상황이 더욱 악화된다. 그녀는 머스타드 팔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묻지만 그는 대탑을 사용하고 이번에는 다이어그램에 구멍을 뚫는다. 로우리는 장벽의 지붕이 깨진 것을 알아차리고 비다이어그램으로 들어간다. 무천은 요정 언니와 계속 싸우지만 그의 영역이 약해져 장벽의 지붕에서 떨어지게 되고 루어리는 그를 붙잡습니다. 그는 다시 환상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녀가 평소처럼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걸 보며 그녀가 진짜임을 깨닫습니다. 요정 언니는 그들에게 적이 될 필요는 없으니 겨자 팔찌를 넘겨주라고 말합니다. 루어리는 무천을 바라보고 그를 방해물로 사용해 요정 언니에게 던지지만 갑자기 그녀의 앞에 나타나 장벽을 부셔버립니다. 갑자기 더 많은 전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요정 언니는 그들이 자신의 영적 비를 부셔도 도망칠 수 없다고 말하며 전사들에게 그들을 처치하라고 명령합니다. 무천과 루어리가 전사들과 싸우는 동안 요정 언니가 그들에게 공격을 퍼붓지만 다행히도 주스승이 그들을 구해줍니다. 주스승은 요정 언니와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그녀는 후퇴하며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주스승은 루어리가 무천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며 그녀가 함께 무영토로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녀는 거부합니다. 母臣假装受了重伤，这让他同意跟他们走。当天晚些时候，吴臣来到他家，向他的父亲冯先生介绍了罗里。冯先生兴奋地拉着吴臣，问他怎么交到女朋友的。但吴臣告诉他有话要说。与此同时，在学生营地，刘明告诉吴白谢傻已经吃开了北方灵界，并问他吴臣发生了什么事。伍佰告诉他，他听到师大时在责骂苏玲和其他人，所以他猜吴臣又逃课了。伍佰说，如果没有什么意外发生，他会带着芥末狩猎回家。刘明笑着说，不管谁有狩猎都无所谓，但吴臣和谢傻都必须死。他接着透露，他在追击谢傻时给季宗发了一条信息，季宗是仙女姐姐，他命令他去终结우천. 무바이는 리우밍에게 무천이 강력한 적이라고 말하고 갑자기 지종이 나타나 무천을 제거하지 못해 사과한다. 그녀는 자신이 성공했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로우 신족의 한 소녀가 그녀의 도식을 무너뜨리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리우밍은 그녀를 무시하고 무바이에게 무의 영토를 즉시 공격해야 한다고 말하고 무바이는 먼저 그의 아버지에게 알리자고 한다. 성으로 돌아가서 무천은 그의 아버지와 저우, 스승에게 겨자 팔찌를 보여주며 리우 영토가 피약살자를 모든 비용을 들여 체포하려 했다고 말한다. 펑은 팔찌를 조사하며 이 팔찌의 정신예술이 복잡해 리우 영토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갑자기 새의 홀로그램이 그 위에 나타나고 로우리는 그것을 구천이라고 부르지만 무천은 그의 아버지가 그 짐승의 영혼을 용화 독수리라고 불렀다고 말한다. 이는 만물 기록에서 89번째 토양 종류이다. 드래곤이 사라지고 펑은 화독수리가 겨자 팔찌 안의 것에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안을 보려고 하고 마음 구천 새가 나타난다. 주모 슈 월링이 말한 대로 리우 가문은 네더버드를 차지하고 북부 영적 영역을 통합하려고 했습니다. 펑은 리우 가문의 패스로드인 리우 징산이 흑사병 웅덩이에서 죽었고 네더버드는 화산 구멍에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리우 영토가 전송 형성을 재시작할 계획임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펑은 주에게 월링을 찾아 전송 형성을 구축하라고 명령하여 리우 영토보다 앞서 나가게 합니다. 그 후
민근 칭티안에게 무영토를 공격하고 팔찌를 되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칭티안은 그들을 지하로 데려가 아버지를 호출합니다. 무바이는 그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궁금해하지만 눈이 나오고 할아버지임을 깨닫고 무펑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는 무영토를 불태우고 무천을 살아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성으로 돌아온 무천은 로리에게 네더버드를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하지만 찬너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들에게 마스터 시에가 그를 체포하러 온다고 알린다. 성 밖에서 마스터 시에는 마스터 추에게 무천이 블러드 피언 부족과 공모에 금지된 예술을 비밀리에 연습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그와 함께 아카데미로 돌아가서 처벌을 기다려야 한다. 마스터 추는 무천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그들이 젊은 군주를 데려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마스터 시에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임을 깨닫고 갑자기 석거북 사자를 풀어주지만 초우는 걱정하지 않고 산정령 콧불소를 풀어준다. 그들이 충돌할 듯할 때 무천이 나서서 마스터 시에게 왜 루 영토와 공모하는지 묻는다. 그는 죽음의 책임이 그가 아니라 블러드 슬라우터라고 말하지만 마스터 시에는 듣지 않고 그를 잡으려 하지만 마스터 추에 의해 저지당한다. 다행히도 모 선생님이 도착하여 교장님으로부터 무천이 혈마 부족과 싸워 학원의 명예를 얻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 금지된 기술을 연습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는 공로가 과실을 상쇄하므로 무천은 당분간 어떤 조사도 면제된다고 말합니다. 셰 선생님은 믿지 않으며 교장이 무천을 체포하라고 허가했다고 말하지만 모 선생님이 서명된 문서를 보여주자 그는 물러납니다. 무천은 떠나려 하지만 모 선생님이 그를 따라오라고 부릅니다. 그 후 모 선생님은 그의 태양법 치명적인 흔적이 어떤지 묻고 결국 20년 전에 금지된 기술을 연습했음을 밝히며 그 흔적의 부작용에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모 선생님은 무천에게 5대 학원의 시험이 3개월 후에 시작될 예정이며 단 하나의 씨앗 자리가 있다고 전합니다. 무천은 고개를 숙이며 그의 승리를 확신합니다. 수링, 치안, 그리고 청산이 결국 나오고 수링은 모 선생님에게 무천인 척해서 학원에서 처벌받을 건지 묻습니다. 하지만 묘대감은 제2대감이 전체 학원의 기강을 감독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사를 하고 그들이 팀으로 서로 잘 챙기기를 권유합니다. 로리가 무천 打电话告诉他现在必须联系领土因为已经没有时间了。之后他们冥想，吴尘告诉他说他从未接触过领土，但他表示领土可以通过独特的方式与灵里产生共鸣，从而引出天地间的灵气，成为确保攻方有效的图谱。罗莉给他看一个样本，并说他必须在1个小时内凝聚一个灵引。吴尘继续冥想，罗莉吃开了房间。半小时后他回来，梁亚的发现他在那段时间内凝聚了5个灵引。苏岭和其余人进来，但罗莉把他们带出去，因为他告诉他们吴尘还需要很好的控制这些灵引。然而他突然出来并告知他们他已经完成了。 수링은 그에게 북부 영혼 영역에 남긴 영혼 옥 과일의 일부를 나눠준다. 칭사는 무천에게 무 영역에서 산 뒤에 있는 전송 형성을 발견했다고 말하고 그가 검은 에리늪으로 갈 것인지 묻고 무천은 이를 확인한다. 그들은 그를 따라가겠다고 제안하고 그는 전송이 완료된 후 5일 뒤에 출발할 것이라고 말한다. 루 영역에서 칭태는 지하로 내려가 아버지를 소환한다. 그는 아버지에게 무천이 저승새와 관련이 있는지 묻지만 아버지는 무시하고 저승새를 무 영역보다 먼저 잡으라고 명령한다. 그는 칭텐에게 늪에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루 영역은 북부 영혼 영역 전체를 통합하고 나머지 3개를 항복시킬 것이다. 그날 늦게 무 영역은 검은 에리늪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팡 대사는 군인들에게 루 영역이 9 저승새를 잡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한다. 포터를 통과하며 루어리가 머천说道如果拿不到就有鸟他会被真都影响3年 무천承诺会帮助他
然后两人一起通过了传送门。陈儿、苏岭和青山随后出现，也通过了传送门。与此同时，谢途中于从巢穴中恢复过来，嘲笑两个灵帝。他们在穿越着，则是遇到了巨大的蛇，并开始与他们战斗。他们成功击败了这些蛇，但就言传说盲蛇出现了，他们攻击他，但他们的动作徒劳无功，最终风大师机或了或掉，将就烟芒射烧成了灰烬。他告诉其他人，整个沼泽充满了奇怪的力量，所以他们必须小心。갑자기 저급벌들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하고 무천은 파이썬의 죽은 몸을 이용해 그들을 혼란시킨 후 로리와 함께 도망칩니다. 그들은 늪에 도착하고 짐승들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깨닫고 무천은 돌아서 로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한 손이 그를 늪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천얼, 수링, 그리고 칭산이 늪에 도착해 나뭇가지 위에 올라타며 무천을 찾습니다. 그들이 계속 파들링하자 수많은 악어 짐승들이 나타나 그들을 쫓아옵니다. 무천은 눈을 뜨고 로리가 자신 옆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들이 한 노파의 도움 덕분에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무천은 벌떡 일어나 어떻게 노인이 위험한 곳에 있을 수 있는지 묻고 로리는 동굴 안에 한 인물을 보여줍니다. 그는 감사의 뜻을 전하며 그녀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거절하고 자신의 모습이 그를 겁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노파는 그에게 왜 블랙 에리 늪에 왔는지 묻고 무천은 자신의 임무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영적인 벌레를 보내지만 로리를 보자 멈춥니다. 무천은 결국 자신이 무영역에서 왔다고 소개하고 노파는 겨자 팔찌를 보여주며 그것과 자신의 관계를 묻습니다. 노파는 그녀가 늪 아래에서 그것을 그에게 받았다고 밝히고 팔찌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리우징산에게 도 스토렌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천은 리우 영역과의 피해 학살에 대한 실제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들이 천주를 찾으러 왔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로리는 그들이 9저승 새를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노파는 그들에게 그 생각을 버리라고 조언하며 그것은 하늘의 목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무천은 그들이 그것이 리우 세력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되면 북부 영적 영역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노파는 그들에게 구천조류 뒤에 더 위험한 무언가가 있다고 알리며 리우징산이 전송 형상을 파괴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녀는 천주님의 눈이 열리려 할 때를 회상하지만 구천조류가 나타나 블랙 에리 늪에 전체 영적 힘을 흡수하려고 했던 순간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것 또한 천주님의 눈을 흡수하려 했고 결국 징산에게 배신당해 불로 던져졌다고 말한다. 노파는 그들에게 관계없는 일이라며 집에 가라고 조언한다. 그들은 떠나려고 하지만 그녀가 그들을 부르며 머스터드 팔찌를 무천에게 건네주고 피학살자에게 블랙 에리 늪에 오지 말고 리우 가족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한다. 그날 늦게 주스님은 펑스님에게 그들이 4명의 부하를 잃었다고 알린다. 그들은 갑자기 물속에서 독사악어를 발견하고 당분간 후퇴하기로 한다. 그 후 무천과 로는 결국 피학살자와 마주친다. 서로 대화를 나눈 후 피학살자는 무천을 공격하려 하지만 무천의 영적 도형에 갇힌다. 피학살자는 그것을 쉽게 부수고 그들은 싸움을 벌이며 무천이 유세를 점하고 있다. 무천은 그에게 메시지가 있지만 그가 죽일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한다. 무천은 그를 처치하려 하지만 피학살자에게 막힌다. 그는 갑자기 피학살자가 신혼 단계의 초기 단계에 도달했음을 깨닫고 로리가 개입하여 피학살자를 찌르지만 피학살자는 그녀의 머리를 잡는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수겠다고 위협하고 어디선가 나타난 여성이 로리를 없애려 한다. 피학살자는 자신의 주인인 그 여자에게 로리를 없애지 말라고 애원한다. 왜냐하면 그가 악혈 부족의 가장 강한 남자가 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성이 나타나서 앞서 만났던 노파임이 밝혀진다.
여성이 무첸에게 정령벌레를 품어 보내지만 그는 어둠의 힘을 발동하여 멈추게 한다. 그녀는 피살자가 무첸을 청거자로 인식해 종결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피살자는 듣지 않고 벌레들을 무첸에게 향하게 한다. 로리가 상황을 깨닫고 검으로 피살자를 찌른다. 노파는 로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피살자가 악마로 그녀를 구한다. 로리는 무첸을 돕기 위해 달려가고 여성이 피살자에게 다가와 그를 놀라게 하며 자신이 그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밝힌다. 로리는 결국 무첸을 구하고 정령 벌레들을 물리친다. 그들은 모두를 찾기 위해 떠나고 여성이 자신의 마지막 말을 남기며 피살자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그에게 자신의 소원을 이루라고 부탁한다. 블러드 슬로터가 그들을 따라잡고 함께 쓰러뜨리겠다고 맹세하며 모든 힘을 결합해 큰 폭발을 일으키지만 로우리가 그녀의 힘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한편 펑마스터와 저우는 독사냥 악어들이 퍼지는 것을 보고 전투 준비를 합니다. 펑과 저우는 정신회전 단계의 후반에 있는 악어를 마주칩니다. 그러나 무천이 도착해 그들에게 강을 건널 계획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악어 왕의 숨결을 사용해 그들이 건널 수 있는 영적 도안을 만듭니다. 저우 마스터는 그의 아이디어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수린과 다른 이들의 도움 요청 소리를 듣고 무천이 개입해 그들을 악어들로부터 구합니다. 그들은 여정을 계속하다가 칭티안이 만든 매복에 걸립니다. 칭티안은 음산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을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가파른 산에 들어서자 무천은 분위기에서 짙은 피 냄새를 맡고 그들이 칭티안에게 매복당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칭티안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직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보라색 날개를 가진 사자가 나타나고 군인들은 그것을 공격하려고 한다. 그때 수링이 그들 뒤에서 오는 또 다른 생물인 검은 철짐승에 대해 소리친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기도 전에 물불 크레인이 그들 위로 날아오르고 그들은 완전히 갇히고 둘러싸인다. 리우밍은 리우 퀸티안이 짐승의 피를 사용해 영적 짐승을 유인했다고 말하며 그것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언급한다. 리우 무비아는 그들이 고급 짐승이며 신의 외침 거울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저우예는 검은 철 짐승을 공격하려고 하지만 그의 공격은 효과가 없고 그 짐승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펑사부는 물불 크레인과 싸우기 위해 용불 독수리를 소환한다. 군인들은 보라색 날개를 가진 사자에게 공격받는다. 주엽은 그의 형제인 복마스터에게 영물들이 매우 다루기 어렵다고 말하며 만약 그들이 영물을 물리쳤다 해도 여전히 리우 퀸티안이 대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체내온 아버지와 삼촌에게 계획이 있다고 말한 후 달아납니다. 진은 수린과 로에게 무첸을 피하기 위해 보라색 날개 사자를 돌리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엽은 산 마법 호른을 소환하여 검은 철 괴물과 맞섭니다. 복마스터는 마음속으로 무첸이 정말로 영물들과 싸울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로호는 그녀가 아무리 모르더라도 진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류무백은 무첸이 겁쟁이처럼 달아났거나 지원군을 찾으러 갔다고 생각하지만 퀸티안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영물들에게 패배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호는 보라색 날개 사자의 한 날개를 잘라내어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이 무첸이 올 거라는 것을 안심시킵니다. 그 사이에 무첸은 정령 곤충 사용자의 정령 플룻을 시도해볼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는 플루트를 불어 탐식벌들을 소환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달려가며 숨을 참고 숨으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아버지와 삼촌에게 드래곤 파이어벌과 산 마법불과 함께 후퇴하라고 요청했다. 쟤는 플루트를 사용해 탐식벌들을 조종하여 영혼의 짐승들을 공격하게 했다. 퀸티안은 자신의 정교한 함정이 작은 탐식벌들에 의해 파괴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무바이는 아버지와 삼촌에게 그들을 가게 하고 구천조류를 찾으라고 말했다. 그들은 떠나서 지종에 합류했다. 탐식벌들이 떠나자 무펑과 다른 이들이 숨어 있다가 나와 짐승의 자네를 보았다. 펑은 돌아서서 아들에게 칭찬을 한다. 저우는 그들에게 쿤티안이 후퇴했다고 말하며 쫓아가야 한다고 한다. 리우 무바이는
아버지에게 떠나야 한다고 말하며 무영토의 남자들이 따라잡고 있다고 한다. 리우 쿤티아는 지수에게 무영토를 막으라고 말하고 그녀는 맡겨두라고 확신시킨다. 무천은 리우 무바이와 치아노를 쫓겠다고 제안하고 로리도 함께 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고 로리에게 우산을 가진 소녀를 조심하라고 당부한다. 무천은 리우 무바이를 보지 못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바이가 나타나 싸우기 시작했다. 리우 무바이는 천이 생각보다 강하다고 말했다. 쟤는 그에게 감사하며 무비아가 자신을 위해 치명적인 태양 법칙의 표식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비아는 웃으며 그가 5탁자의 대회에서 자신을 이기고 망신시키는 모습을 볼 관객이 없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그들이 싸움을 시작하려 할 때 리우의 세력이 나타나고 채는 도망친다. 무바이가 그를 쫓으려 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막으며 구천조류가 부화하지 않았으니 지금이 영혼을 흡수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했다. 퀸티아는 알을 회수하기 위해 가고 그의 병사에게 그를 막으려는 자를 쏘라고 명령했다. 무체는 그의 아버지와 다른 이들과 재회했다. 그때 한 무리의 영적 짐승들이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들은 도망쳤고 리우 세력의 남자들은 짐승들에게 짓밟혔다. 하지만 짐승들이 9,000알에 다가오자 그 알은 그들의 에너지를 끌어당겼고 그들은 죽었다. 퀸티안의 형이 다가와 그들에게 남은 사람이 없다고 애원했다. 그들의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이다. 퀸티안은 그들에게 북부 영적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9개의 저승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리우밍은 분노하며 무천에게 리우 영토의 남자들을 죽인 대가로 그의 목숨으로 보상하라고 공격했지만 저우예가 그를 막았다. 저우는 독에 걸려 산 마법불을 소환할 수 없었지만 리우밍 같은 악당을 물리치는 데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리우 퀸티아는 무비에게 그들을 막으라고 한 후 도망쳤다. 하지만 무펑은 드래곤 파이어 벌처를 타고 그를 쫓았다. 리우 무비아는 영적 도용으로 다른 이들을 차단하고 그와 무천만 남겼다. 그는 북부 영적 아카데미의 규칙에 어긋나게 아무도 모르게 천을 죽이려 한다. 전투 중 악마의 영혼이 나타나 무첸을 노리는 것 같자 리우 무바이는 도망쳤다. 루어리는 피악살의 혈액 주문에 걸려 그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우산을 든 여인이 나타나 루어리에게 자신의 생사만 걱정하라고 전했다. 무펑은 리우 퀸티안을 쫓고 있으며 그의 아들인 무첸을 블랙 에리 스원프에서 매복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한다. 무첸은 악마의 영혼에게 둘러싸여 아버지가 리우 퀸티안과 힘든 전투를 벌이는 것을 보고 있다. 그는 또한 리우밍과 싸우고 있는 그의 삼촌 저우 예를 생각한다. 리우밍에게 중독되었지만 저우 예는 여전히 밍의 옥정아를 물리치며 그를 놀라게 하여 도망치게 만든다. 저우 예는 무첸에게 펑 스승을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무천은 그가 이미 부상당했으니 스스로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고 말한다. 루어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산을 든 여인 미수를 지연시켜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녀가 숨은 형도 차단할 수 있다. 리우 무바이는 악령의 영혼들이 무천을 계속 쫓아가는 모습을 보며 그가 블랙 에리 스완프에서 많은 적을 만들었다고 비웃는다. 리우 쿼이티안과 무펑이 싸우는 동안 그들은 9번째 네테라알이 부활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 펑은 쿼이티안에게 포기하라고 한다. 하지만 쿼이티안은 펑이 약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쿼이티안은 9번째 네텔세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이 그 순간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후퇴하여 숨을 곳을 찾는다. 쿼이나와 다른 이들은 루오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수는 루오로드의 검을 얻은 것에 대해 기뻐한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않으며 루오리가 그녀의 검을 찾으러 돌아와 미수의 우산을 베어내고 수문도를 낮춘다. 미수 씨는 우산을 든 여성이지만 그녀가 루오리를 안더레스티메이트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루오리는 미수 씨를 마비시켜 움직이거나 싸울 수 없게 합니다. 무천이운 루오리의 도움으로 악마의 영혼들을 모두 유인하여 군의 계란에 빨아들입니다. 그런 다음 무첸은 자신의 몸에 피를 유지한 이유를 루오리에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루오리는 무첸에게 계란의 정령을 흡수하도록 제안하지만 그는 정령충 사용자의 경고를 상기시키며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묻혀내온 아버지에게 힘을 흡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그는 이를 따릅니다. 한편 루퀴안티아는 듣지 않고 거의 계란에 흡수됩니다. 그는 번개 유니콘에 의해 구출되었지만 번개 유니콘이 대신 계란에 흡수되기 전에 네이더버드의 계란에 팔을 잃었습니다. 루 쿼이티안과 그의 아들 루 무비안은 루 징쉬안이 네텔버드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그들에게 숨기기로 결정했다고 결론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인 네셀버드가 태어나고 고대 불사조의 피가 몸속에 흐르고 있었다. 첫 번째 천국 시험에 실패한 후 알 속으로 돌아갔고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면 다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었다. 무천은 새가 두 번째 시험에 실패하면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로 리가 새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그의 아버지 또한 그를 막으려 하지만 그는 저항하고 아버지를 도형에 가두어 버린다. 새가 폭발하지만 무천은 제때 도착하여 로 리를 막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맞는다. 그는 눈을 감으면서 그녀가 괜찮아서 기쁘다고 말한다. 그 후로 리가 무천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무천은 몽롱해지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 도착하고 검은 종이와 구천조가 소녀로 변하는 모습을 본다. 소녀는 그에게 그가 루오리가 자신의 검으로 그를 죽이려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한다. 알고 보니 꿈이었고 그는 침대에서 깨어난다. 그가 깨어나자 아버지와 삼촌이 리우 영토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고 삼촌은 아버지에게 의사가 천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잠든 상태라고 전한다. 그들은 문을 열고 천이 깨어난 것을 보고 그는 이제 괜찮다고 말한다. 루오리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아버지는 그에게 겨자 팔찌를 주었고 그는 그 팔찌를 통해 루오리가 자신을 죽이려는 모습을 보았다. 무천은 루오리가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에 대해 계속 궁금해한다. 그는 그녀가 구천조 때문인지 자신을 죽이려는 것인지 궁금해한다. 루오리는 9 저승새를 무첸에게 남기고 싶어하며 그가 처음 그녀의 기분을 바꿨을 때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과 할아버지가 그녀가 필요할 때 그들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독이 든 치명적인 바늘을 해독하기 위해 신성한 야수의 피를 찾아야 한다. 무첸이 문 앞에서 소리를 들으면서 루오리가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는 첸 얼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녀는 아버지가 근처에 있다고 말하고 무첸은 매우 신나서 그를 보러 간다. 탕은 무펑에게 그의 딸 첸 얼을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한다. 그들은 9 저승새가 리우 영토의 손에 떨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탕은 무첸이 블랙 에리 스완프에서 잘 해냈다고 칭찬하며 첸 얼이 그의 용맹함 때문에 그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이야기한다. 저우예가 신나서 뛰어들어 마스터 모가 오셨다고 알리며 마스터 펑과 탕을 초대하여 5대 학원과 9 영토회의의 평가를 위해 리우 영토에서 열릴 것이라고 전한다. 모 사부는 무천과 천호를 5대 학원 평가에 데려갈 수 있는지 묻습니다. 펑과 탕은 둘 다 동의하고 무천과 천월은 가게 되어 신이 납니다. 저우예는 모 사부를 쉬게 하며 펑과 탕은 회의가 리우 영토에서 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리우 쿼이티아는 리우 민과 리우 무바이와 함께 리우 징산에게 사과하며 그가 영혼 벌레 사용자와 구천 조류를 만난 이야기를 전합니다. 무바이는 그의 할아버지가 아버지의 팔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며 무천을 이기기 위해 신의 힘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리우 무바이는 할아버지에게 한 달 동안 함께 연습하자고 요청받습니다. 모 사부는 무천, 천월, 수링, 탄 칭산과 함께하며 그들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돕기 위한 다양한 훈련을 배정합니다. 훈련 중에 무천은 검은 종이의 도움으로 구천 조류가 소녀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정신적 상태에 빠집니다. 그녀는 그에게 검은 종이로 찍은 인장을 풀어 수백 마리의 정령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네더버드는 그가 검은 종이 인장을 풀면 그녀의 힘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돕겠다고 제안합니다. 무천은 그녀에게 정령 짐승을 먹이로 가져다 주면 그녀가 그의 훈련을 도와주겠다는 계약을 맺습니다. 곧 네 사람은 각자의 훈련에서 진전을 보입니다. 훈련 후 식사를 하며 앉아있을 때
천에르는 탄칭산이 이례적으로 미소 짓는 것을 보고 무천이 얼마나 슬퍼하는지 알아차립니다. 무천은 로호리가 왜 자신이 죽기를 원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합니다. 수링은 그를 위로하러 음식을 가져와서 갑니다. 무천은 어머니가 살아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과 가족과 재결합하고 싶다는 바람을 털어놓지만 수링에게 이는 무가의 비밀이라고 말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설정된 시간에 유취천, 유명, 유양이 그들의 할아버지인 유경산과 함께 한 달 동안 훈련을 받고 나온 유무백을 기다립니다. 유양이 자신의 형 유무백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유무백이 그를 공격하고 그들은 무백이 변화하였으며 더욱 강해졌음을 깨닫습니다. 무첸, 로리, 단취강, 수령이 늦게 도착하여 사사시에게 늦게 왔다는 이유로 꾸지침을 받습니다. 대회 시작 전에 구역의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팽사와 당이 자식들의 약점과 장점을 논하는 동안 제2구역과 기의 구역의 두 영주가 없는 것이 예상치 않은 상황임을 알아차립니다. 대회가 시작되며 각 참가자는 자신이 대결할 상대와 짝지어집니다. 학장이 규칙을 말한 후 대회가 개막됩니다. 홍령과 천하가 맞서 싸우고 천하가 이기며 5대학에 합류하게 됩니다. 수링도 상대방을 마주보고 승리하여 5대 명문에 입학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류양이 단취강과 대결합니다. 류양은 과거 그를 이겼다고 자랑하지만 진신은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싸움이 시작되자 량은 진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놀라게 됩니다. 진신은 장기간의 격돌 끝에 량을 이기고 승자가 됩니다. 류무백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 빠르게 뇌천통과 싸우고 끝냅니다. 모두 류무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놀라고 그가 더 이상 참을성이 없고 예의를 지키지 않는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학장은 이번 라운드의 승자가 수링이나 단취강 중 한 명과 맞붙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수링은 빠르게 제안을 포기하고 목천이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목천과 유무백은 각각 지옥새와 그의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배운 기술로 대결을 시작한다. 유무백이 3번째 표식을 찍으려는 순간 저는 조용한 강의 정신기술을 사용해 유무백을 물리친다. 유무백을 이긴 후 천은 루오리를 생각하며 그녀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다. 탕 선생님은 제자 승리에 대해 봉 선생님을 대신해 축하한다. 봉 선생님도 제자 승리에 대해 탕 선생님을 대신해 칭찬한다. 승리를 기뻐하는 동안 유무백이 일어나 목천에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수링이 그를 보고 가로막는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맞고 다치게 된다. 수링은 무천에게 그가 괜찮다고 약하게 안심시켜주며 위대한 군주가 무천에게 더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수링은 죽습니다. 이로 인해 무천은 분노하며 리우무 바이를 죽이고 싶다고 말합니다. 무천은 분노하여 리우무 바이에게 공격하지만 리우무 바이를 죽이려는 순간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무펑은 아들을 도우러 달려가고 교장에게 무바이의 속임수에 대해 적절한 판단을 내려 무천이 승자로 선언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리우취잔이 나타나 교장을 위협합니다. 모두는 그가 새로운 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그것이 악한 출처에서 온 것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취체는 무펑에게 패배를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펑은 거부합니다. 펑은 웬링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저우예는 그 시점에서 리우민과의 결산을 하기로 결정한다. 리우퀴경 체니무 펑과 탕에게 패배할 뻔할 때 리우징산이 나타난다. 리우징산이 나타나서 누가 자신을 아는지 묻자 모두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해한다. 그는 무첸을 바라보며 그가 바로 그 사람인지 묻는다. 무첸은 리우징산을 전에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그에게 긍정적으로 대답하기 위해 일어난다. 무펑은 다른 지역의 지도자들에게 리우 지역이 악령과 힘을 합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들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리우 퀴경 티안과 리우 민근 그들의 아버지가 악령에게 깊이 매료되어 자신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무펑은 또한 사람들에게 류징산이 아간의 주인이 되었으며 모든 영토에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그를 물리쳐야 한다고 전한다. 9개의 영토는 동의하지만 주최자는
아카데미가 중립을 유지하고 9개 영토의 일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결정한다. 이 결정은 펑 스승을 격분하게 만든다. 영토의 지도자들은 힘을 합쳐 징산에 맞서고 무천은 경기장에서 학생들을 대피시킨다. 산만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징산은 류무바이를 무기로 사용하여 지도자와 싸우면서 빠르게 완전체로 성장한다. 류무바이가 홍링의 아버지를 다치게 하려 할 때 그녀는 그와 맞서지만 그는 그녀를 공격한다. 그녀는 그때 천월에게 구출당하고 류무바이가 이제 그의 할아버지의 손에 악의 하수인이 되었다고 전해 듣는다. 징산은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학생들의 힘을 흡수하려 하지만 무천이 그의 촉수 중 하나를 잘라내며 그를 저지한다. 유무백은 자신을 점령하기 시작한 내부의 힘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유기천은 아버지에게 무백의 힘을 제거해달라고 간청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실패한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유경사는 그를 약하다고 비난하고 유무백에게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무백은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힘을 빼앗아 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이 무첸과 혼자 싸우고 싶다고 말합니다. 삼촌 주엽과 문사부의 도움으로 무진은 잠시 동안 무백의 악한 힘을 억제하여 유경산을 처치합니다. 한편 무진은 지옥새에게 유경산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녀가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힘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가 그 안에 있을 때 그의 몸이 폭발할 것입니다. 더세는 나중에 첸과 힘을 합치기로 동의합니다. 산이 원하는 것은 네더세의 힘으로 첸을 잡아먹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첸은 징산을 감싸는 연꽃 도안을 만듭니다. 지만 곧 징기 그것을 뚫고 나오며 자신은 천주에게 지명수배 중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첸은 그저 가족이 재회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후 첸은 징산의 힘을 내더 새를 사용해 흡수하다가 패배합니다. 영토는 불타버립니다. 은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 그의 몸에 들어온 악한 힘의 실타래가 그를 막기 위해 검은 종이를 넣어서 차단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첸은 아버지에게 어머니를 보았다고 말한다. 무첸과 리우무바이은 그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라진다.